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주요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이 지금 뭐 부동산 거품 폭발하면서 완전히 망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250만 명짜리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장동 게이트의 수백 배 한번 해먹어 보겠다. 이런 것 아닌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이 망하는데 또 일조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소식. 그리고 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국민 혈세로 중국인들에게 양주 선물 사주고 했던 그 주중대사가 지금 황당한 소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게 아니고 북한 급변 사태 시에 중국이 들어와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소식, 분노의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권 내에서 이제 친문 주류에서 야, 이재명 구속되는 거 우리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엄청난 발언들을 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황다그룹과 화양연그룹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하고 전국에 수백만 채의 공실이 있는 상황에서 25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또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홍콩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명분으로 홍콩과 광둥성, 선전 접경 지역에 인구 2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연설을 인용해서 중국 당국이 홍콩 정부 예산으로 홍콩 전체 면적의 27%에 달하는 3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92만 6천 가구 총 2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와 이를 위한 철도, 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10년 이상 소요될 예정인 이 북부 신도시 프로젝트는 250만 명의 거주를 보장해 홍콩 인구의 3분의 1에게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런 구상이 홍콩은 물론 중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과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계획이 당장 시급한 홍콩 주민의 주거난 해소에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에서 홍콩으로 몰려오는 이주민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는데요. 중국 내에서도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선전 인접지역,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홍콩에 건설되는 신도시의 땅값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 도시도 유령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홍콩이 지나친 부동산 위주 경기 부양책을 쓰다가 헝다 사태를 겪은 중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이 뽑은 관리들에 의해 급격한 중국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홍콩 정부, 이제는 망하는 것까지도 중국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신도시를 짓겠다. 홍콩 북쪽 지역, 그러니까 중국 선전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중국 선전은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죠. 가장 먼저 개방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선전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가 1,300만 명이 넘는데 그 선전의 1인당 GDP가 한 3만 2천 달러 돼요. 우리나라 평균 GDP보다 더 높죠. 그 정도로 중국에 있으면서도 중국 전체 평균 GDP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고소득 지역이 선전이고, 그 선전과 홍콩, 과거에는 중공과 이제 영국령의 홍콩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실은 뭐 좀 완충 지역, 지금 우리로 치면 비무장지대 같은 뭐 이런 좀 완충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중국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필요 없지 않느냐. 여기다가 집 짓자. 집 지어서 대장동 게이트처럼 한국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해먹는 것 같던데 그 주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 뭐 대장동보다 이건 뭐 수백 배 크니까 그 수백 배 남겨 먹자. 이런 의논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지역이 서울로 치면 뭐 거의 강남 같은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홍콩 시민들이 과연 이 비싼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것도 이런 뭐 초거대 도시들이죠. 여기도 공실률이 아주 높은데 신도시들 막 지어도 왜 높으냐? 분양가가 높으니까 공실률이 높다. 그래서 일단 분양가가 높아도 분양해서 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막 사는데 거기 들어올 사람은 없다.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또 유령도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도시 지어봐야 결국 홍콩 시민들에게는 혜택하지 않고 홍콩 시민들이 75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홍콩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성냥갑 같은 오래된 빌딩에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주거단지들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여기 이 비싼 땅에 갈 수 있겠느냐? 서울로 치면 강남 서초구 이런 데다가 신도시 짓는데 그게 과연 갈 수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강남 그 서초구 지역에 가보면 꽃동네라고 해서 지금도 비닐하우스들이 있는데 좀 있어요. 그 지역에 만약에 신도시를 지었다.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저소득층들이 과연 거기에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홍콩 시민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은 일부 권력자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돈 좀 빼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건데, 홍콩도 결국은 중국 따라 하다가 망할 것 같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 혈세로 중국에 고가의 술을 사서 상납한 것은 물론 기밀 자료까지 빼돌려 상납한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주중 대사관의 수장 장하성이 국정감사에서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의 핵심부에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차적 접근권과 주권 보장에 대해 장하성 주중 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공직자가 맞냐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월 6일 실시된 주중국, 주일본 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대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태 의원은 북한 급변 사태 시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물으며 북한 급변 사태 시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차적 접근과 주권을 중국에게 강하게 밝혀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2017년 위기 당시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핵무기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을 밝히며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의 핵은 우리나라가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지극히 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하성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중국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현재로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는 우리 주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당연히 중요한 당사자로 협의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답했는데요. 태 의원은 이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마라. 북한 급변 사태 시에 북핵을 미중이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얕보고 무시하는 대국주의적 주장이다 라며 장하성을 성토했습니다. 장하성은 또 중국 학자들이 북한 핵무기 해체 관련해 의견을 내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 라며 중국은 마치 북핵 처리 문제에 나쁜 뜻이 없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우리 고유의 주권에 관한 당연한 사안에 대해 중국을 끌어들이는 주중대사의 사고방식,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공직자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 이 3개국 대사관에서 선물비 그리고 양주 구매비로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서 중국인들에게 선물한 장하성 이 주중대사관.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또 이 대사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분야에 좀 나름대로 좀 남들보다 앞선 식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거죠. 자, 북한 급변 사태 지금 예상되고도 있는데 급변 사태 됐을 때 북한 핵무기 저 소유권 누구냐? 선차적 접근, 즉 대한민국이 더 일본 소유권 아니냐? 왜? 헌법상 북한 영토가 우리 거니까 저 우리 거냐? 우리 거 아니냐? 그래서 핵무기를 폐기하든 가지든 간에 그건 대한민국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중국에게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하성이는 동문서답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계속 동문서답 선문답 비슷한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동문서답 과정을 똑바로 이야기해라. 그래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렉스 틸러슨 첫 국무장관이죠. 그 틸러슨 국무장관과 중국이 이 분야에 협의를 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북한 핵무기 처리에 대한 협의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하성이가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다. 그래서 중국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중국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 북부 지역 분할론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 지역 분할을 하는 것이 마치 타당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주중 대사가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자를 중국 대사로 보내서 우리 염원인 통일의 그 열매를 중국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이런 자들 우리 용서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좌파 여러분, 토착 외구다, 친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보수 또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외세에 부역하는 거 아닙니까? 좌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좌파 여러분. 자, 이재명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과 언론의 수사와 취재가 계속될수록 모든 증거는 이재명과 그 주변의 카르텔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재명과 손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참에 서로 손잡고 자폭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자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이 10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이 이재명의 구속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당 차원에서 이재명을 이른바 손절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주류로 분류되는 서른은 7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수사를 통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 나오겠지만 국민들이 책임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 배임 의미도 있다라며 배임 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안인가.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사안이 그렇게 되면 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른은 당 지도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재명 후보를 딱 정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당 지도부는 62만 명이 보고 판단할 장을 만들어야 하고 TV 토론뿐인데 그걸 안 한다. 대단한 착각이고 책임 유기라면서 방송사와 협의가 제대로 안 돼 토론회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서른의 이 같은 발언은 6일 중앙일보에서 나온 청와대 입장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중앙일보는 특히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부담을 진 청와대로서는 이번 사태가 자칫 LH 사태처럼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했다라며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번 관련 의혹에 초강경 노선으로 대응해온 이재명의 태도가 본선까지 이어질 경우에 선거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우려가 6일 메시지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고위 인사는 이재명이 의혹 초기에 이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대응하면서 그 뒤에 나온 특혜 의혹을 해명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토로했는데요.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으르렁댔던 친문 주류 계통과 친이 비주류 간의 다툼이 결국 이재명을 내치는 쪽으로 상황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지네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는 판에 들어갔죠.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아수라니까. 그래서 이 여당 지금 이 TV 토론에 잘 안 하죠. 왜냐? TV 토론을 하면 자신들의 비리, 민낯 그대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냥 장막 뒤에서 장하고 말지 뭐 국민들에게 그거 다 보여주냐. 그래서 이재명 TV 토론에 하면 화천대유 어떻게 된 거냐. 너는 뭐 여기저기서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자꾸 나올 거니까 그런 거 보여주지 말자. 라고 해서 이제 암암리에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서른 의원은 지적하는 것이죠. 서른 의원은 지금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면서 친문입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그래서 친문 계파에서 마지막 이 공격을 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친문이고 여기는 그 비문이고 한 그런 계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후보자 구속이다. 이런 말을 꺼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금기시되어야 할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금기시되어야 할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함부로 해야 된다. 이건 거의 서로 갈 때까지 갔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LH 사태처럼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청와대 즉 문의 입장이 똑바로 해라. 불똥 안 튀게 해라. 우리 정권 재창출 못하면 다들 큰일 난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파워 게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칼 자루를 신문이 가지고 있고 검찰 인사권도 아직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미심장한 반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재명이 심대한 타격을 받기를 기대하고 저는 뭐 그냥 이재명 계속 태워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뭐 저희 짧은 소개네. 아직까지 대선 본 투표까지 5달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이 정도 나온다. 이러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형수 사건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더 센 거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딱 봐도 좀 막 살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이 사람 그대로 가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뭐 조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 나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완전히 난파되는 것을 구해주는 그런 상황은 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요즘 참 재밌습니다. 그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